자, 뭐예요 저건? 입원했답니다. 배우 선운숙 씨와 이혼 후 선운숙 씨 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방송인 유영재 씨 소식인데요. 유영재 씨가 오늘 오전에 병원에 긴급 입원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입원했다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더 팩트 보도에 따르면요. 유영재 씨가 친동생이 대동한 가운데 오늘 오전 일찍 수도권의 한 병원을 찾아 간단한 수속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에 유영재 씨가 수도권의 한 병원에 입원 수속을 위해서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더 팩트가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유영재 씨의 입원 이유와 관련해서는 유영재 씨 한 측근의 발언에 따르면 친동생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유영재 씨가 걱정이 돼서 전날 유영재 씨 집에 방문을 했다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해서 급히 병원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 네,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곧장 입원 치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선운숙 씨 측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요. 이 피해자분들이 이 사건 발생 이후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언니는 이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운숙 씨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게 치료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유영재 씨가 이 우울증이라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황당하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병원 갔다고 하니까 이 선운숙 씨 측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황장애 겪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병원을 간다고요? 이거 황당합니다라는 주장을 조금 전에 알려왔습니다. 억울하다면 빨리 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선운숙 씨 입장이고요. 아니 근데 그 얘기 좀 더 나눠보죠. 동생이 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대체 형이 뭘 봤길래요? 유영재 씨의 노트북을 봤는데 거기에 매우 부정적인 단어들을 유영재 씨가 검색한 흔적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놀라서 이제 지인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유영재 씨 형한테 보호 치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했다고 하는데 그 매우 부정적인 단어가 뭔지는 모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하고 유영재 씨 측근에 따르면 유영재 씨가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크게 충격에 빠졌다. 그래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이 노트북을 봤더니 노트북에 최근에 검색한 흔적이 나오잖아요.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지. 그러면 지금의 심정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단어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물론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만 이 단어를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막 찾아봤다는 거예요. 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검색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유영재 씨 측근에 따르면 지금 유영재 씨가 일련의 자기와 관련돼서 제기되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와의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이 이 유영재 씨 측근의 주장인데요. 그 과정에서 유영재 씨도 할 말이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말을 하지 않고 꾹꾹 눌러 참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았다고 하고요.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다?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검색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병원 입원 전까지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재 씨의 동생이요. 형이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이 되면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영재 씨 측 입장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이혼 얘기 나올 때 무슨 사모니니 중간에 사실혼이 있니 막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막 보도될 때는 꾹꾹 참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를 강제추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원래는 뭐 이제 부부가 이혼할 때 자 이런 내용은 우리 공개하지 맙시다 이런 뭐 합의도 하잖아요. 그거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선운숙 씨 측에서는 하세요.
뭐 그거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거 그거는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불법 행위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언니가 왜 부부 당사자냐. 언니에게는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언니가 고소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팽팽해요 지금. 법적 대응까지 간답니다. 양쪽이. 자, 이제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를 받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예. 하나는 그 당한 고소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 방어를 하는 것. 하나는 받고 더 맞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고소. 이때 이제 맞고소라고 하면 이제 뭐 민사, 형사 달라질 텐데 일반적으로 형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이 무혐의가 있는지를 주장해서 무죄를 받는 거에 더해서 예.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어허.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무혐의가 밝혀지거나 무죄가 나오지 않더라도 혹시 그 전후라도 무고죄로 상대방에게 그 고소를 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쟁점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가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무고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법 실무상 무고죄는 그냥 무혐의만 받는다고 상대방이 다 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그 인정 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허주현 변호사님,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죠. 근데 양측에 이제 증거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증거가 누가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언니 측에서는 녹취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녹취록 내용을 뭐 저희들이 다 공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추행을 했느냐는 부분은 법정에서 공개가 될 거고 특히 유영재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녹취록에. 외로워 보여서. 이런 거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유영재 씨는 대체 뭘로 대응을 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두 사람만 있는 어떤 내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이라든가 그때 구체적인 정황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영재 씨가 전화통화로 어쨌든 그 신체 접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굳이 어떤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한 부위나 그때의 상황이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였고 피해자가 그런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미필적인 어떤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굳이 성적인 어떤 만족감을 의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를 부인하고는 있고 또 녹취록 전체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는 것 가지고 이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